이렇게 불균형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유방암에는 그리고 난소암, 뭐 이제 교모세포죠. 반드시 피해야 될 이런 것들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트로겐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스트로겐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영양제, 영양소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이제 뿌리째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증상만 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 자체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들은 반드시 적어두시고 꼭 챙겨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DIM, I3C라고 이게 두 가지 제품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많은 환자들이 인돌3 카비놀을 먹어야 돼요, DIM을 먹어야 돼요 말씀하는데 사실 인돌3 카비놀은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대사가 돼서 DIM으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인돌3 카비놀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DIM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십자화 채소, 즉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대사되는 2단계 중에서 두 번째 길로 대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칼슘 디글루카레이트는 베타글루큐론이다제의 효소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다시 풀어지지 않도록 봉투를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3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데 먼저 오메가3는 오메가6 지방산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식탁에는 근데 오메가3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메가6는 가공식품 중에 많고 오메가3는 해양생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메가6, 오메가3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에스트로겐 대사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또 효소 경로에서 오메가6와 경쟁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그 2번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개선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민감도를 조절해서 호르몬 균형을 돕고 C 반응성 단백질 같은 염증 지표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중금속에 관한 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논문에서도 니켈, 카드뮴, 비소, 수은, 납 이런 것들이 난소에 영향을 줘서 독소 물질을 쌓이게 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따라서 중금속 관리가 정말 난소 관리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레포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아주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멜라토닌인데요. 자, 멜라토닌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암 예방 및 치료에 잠재력을 보이는 호르몬으로 주목받고 있죠. 최근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보면 주요 작용 메커니즘이 확인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항암 작용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어요. 그 기준으로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전이 및 침습을 억제하는 그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자, 세 번째로는 혈관 신생을 차단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알려져 있고 네 번째로는 에피균학적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DNA 메추라 상태를 지금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등에서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를 재활성화 시켜서 화학요법을 했을 때 내성을 극복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암종별 효과는 이제 유방암에는 그리고 난소암, 이제 교모세포죠.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화학요법 보조제로 멜라토닌을 병용했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줄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멜라토닌을 생각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인공 광을 노출이 돼가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되잖아요. 이럴 때 DNA가 저메트리아가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차단해서 유방암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한 1에서 20mg 정도에서는 신경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 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한 이게 프로필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멜라토닌에 대해서 처방을 빠짐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다양한 원인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아까 더치 테스트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시작하는 이게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으로 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그 길목에 아로마타제가 있거든요. 그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따라서 에스트로겐을 좀 낮추는 그런 영양소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3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로마테제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스트로겐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내려오시면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E1, E2, E3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게 E2잖아요. 근데 E2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멜라토닌입니다. 자,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또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화가 되는데 세 가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2번으로 우리는 가고 싶잖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D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러면은 뭐를 피해야 되냐? 중금속, 환경 오염 물질을 반드시 피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을 뿌리채 뽑아드린 뿌리의사 닥터루트 안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